피청구인 쪽에서는 반대 신문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재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최대한 줄여가지고 네. 주신문도 예. 많이 생략하셨으니까 40분 주신문 내로 범위 내에서 한번 신문하십시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증인 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기는 양심적 내부 고발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던데 맞죠? 저는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증인 보고 양심적 내부 고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양심적 내부 고발자. 형사적으로도 뭐 별 네. 문제는 없, 처벌받고 특히 구속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의미겠죠. 아, 이거를 고발을 하면서 나는 구속을 안 될 것이다라는 그 의미이신가요? 양심적 내부 고발자. 저는 지금도 제가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는 게 부끄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차라리 손가락질 받는 게 더 편한 사람이고요. 또한 최순실과 연관돼서 일을 한 사람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처벌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조사받은 다음 고용태에게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증인은 고용태 검찰에 조사받을 때 거의 대부분 학교 갔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같이 갑니까? 특별한 이유라는 기보다도 검찰에서 고영태에게 질문했던 부분과 저한테 질문했던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고영태는 재단 일을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재단 일을 알고 하다 보니 검찰에서 같이 부른 것 같습니다. 아, 그건 말이 안 돼요. 검찰에서 뭘 물을지 증인이 어떻게 한다고 증인한테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검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네. 제가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검찰에 가실 때 네. 검찰에서 이렇게 같이 오시라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두 분이 그런 아무런 의사 연락 없이 자발적으로 같이 가신 겁니까? 자발적으로 간 건 없습니다. 그럼 답변이 검찰에서 되셨습니까? 요청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서를 받다가 제가 이제 조서를 받다가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고영태가 알 것 같습니다 하면은 고영태한테 전화를 하고 그다음 고영태한테 이제 전화로 이제 검사님이 설명 듣다가 그러면 고영태 씨 시간 되시면 들어와서 좀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영태가 들어오게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고용태는 가장 먼저 검찰에 출석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네. 왜 그동안 안 나왔냐 뭐 그러니까 제가 한 진술로 인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고용태가 좀 원하지 않는데 좀 증인이 억지로 데리고 간 건 아니에요? 자기는 뭐 수사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대요. 그 부분은 뭐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7일 고용태가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카니발 승합차에 이 사건 증거를 잔뜩 실어 갖고 가서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한 바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자료 증거도 증인도 다 같이 함께 수집한 거죠. 그 자료는 고영태 건 고영태 거고요. 제 건 제 겁니다. 글쎄, 고영태가 제게 뭐가 있는지 몰랐었고 하여튼 같이 저도 같이 고영태가 제출했죠. 갖고 있는지 뭐가 문제였어요. 같이 제출한 거는 맞죠. 같이 제출한 게 아니고 그건 고영태 거기 때문에 고영태가 태국에서 들어오는 날 제가 고영태를 대리로 인천공항에 갔고요. 고영태 차량이 제 그 부모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산으로 다시 데려와서 오산에서 카니발 차량을 다시 넘겨준 겁니다. 고영태하고 일단 나오겠지만 유상영하고 다 한 체대 구호학번 동기죠. 네, 맞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계속 교류를 하면서 지내왔습니까? 대학 졸업 이후에 그 고영태하고는 가끔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었고요. 만난 거는 2014년 2월 말이 처음이었습니다. 2014년 2월 말. 네, 맞습니다. 유상영은 유상형도 2014년 2월 말경에 사단법인을 통해서 고영태한테 그 소개를 받습니다. 누굴 통해서? 고영태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요. 네. 유상형이 찬체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유상형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라 그때 당시에 처음 본 한 겁니다. 200명밖에 안 되는데도 모르는 친구도 있는가 봐요. 저희 학교가 200명밖에 안 됩니까? 200명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몇백 명 안 되던데 한 체대. 엘리트 체육인 한 학년만 200명입니다. 글쎄 한 학년이 200명인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었네요. 유상형은 엘리트 체육인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학과 알아요. 학생입니다. 체육인은 아니에요. 네, 일반학과 학생입니다. 알아요. 네. 네. 2-1 생략하고 2-2도 생략하겠습니다. 2-3 증인은 언제 그 최서원 씨가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걸 알게 됐어요?
2014년 2월 달에 이제 그 처음 최순실 씨를 만나게 되고요. 제가 고영태한테 물어봅니다. 저분이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최 목사 딸이라고 얘기해 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어디 보니까 고영태는 최서원이 실세인데 최서원한테는 나밖에 없다. 뭐 이런 말도 했다는데 그런 말도 했습니까? 그런 말은 저한테 한 적이 없습니다. 차은택 씨하고 고용계약 설립한 거 아십니까? 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13, 14, 15, 16 다 생략하겠습니다. 17항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2월부터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고영태가 2014년 10월인지 하여튼 12월 이전에 최서원 씨의 그 봉원사 사무실에서 최서원이 그 관련된 문서를 잔뜩 가져갔거든요.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2014년 12월 달에는 저는 구리 농수산물시장에서 새벽에 생선 날 때였습니다. 네. 이 고영태가 2014년 12월 경에 김수현이랑 같이 저 TV조선 이진동 기자한테 그 CCTV 자료하고 그 문서 제보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제보한 건 모릅니다. 모른다. 네네. 증인은 제가 그 부분은 김수현이로부터 9월 달쯤에 얘기를 듣습니다. 언제 9월? 2016년 9월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6년 9월에 네네. 말 들었다. 네네. 증인은 2015년 8월 11일 날 독일 갔다가 11월 30일 귀국한 일 있죠. 네, 맞습니다. 어디서 먹고 잤어요? 독일 가가지고 독일 넉 달 가까이 되는데. 네, 비블리스 예가호프 마장에서 먹고 잤습니다. 네? 독일 비블리스 예가호프 마장에서 먹고 잤습니다. 마장에서. 네네. 이 증인은 2015년경 고용태가 독일 가서 최수원 회장의 코어 스포츠 설립 도와서 일해볼 거 제안해서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코어 스포츠를 도운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도왔다는 의미는 뭐예요? 뭘 도왔어요? 직원으로 채용을 한다 그래서 갔고요. 가서 한 일은 법인 설립, 코어 스포츠 설립하고 그 다음에 코어 스포츠가 그 당시에 회사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찾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묵을 호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으러 다녔습니다. 증인 독일어 못 하시잖아요. 그 질문을 이경재 변호사님도 하셨는데요. 네. 독일 가면 한인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이 한 8분 계시고요. 통역을 통해서 했어요. 한인분입니다. 한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도 박승관 변호사도 한국인입니다. 예. 그 무렵 고영태는 2015년 8월 20일경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3-3 건물 5층에 코어플랜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코어 스포츠하고 코어플랜이 연결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최순실의 지시로 그렇게 만들었고 네, 알았습니다. 고영태는 독일에 와서 코어 스포츠하고 이제 박원호 원장하고 최순실하고 얘기를 해보니 체육인재 육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 쪽에 관심이 있어서 본인은 들어와서 코어 플랜을 바로 없앱니다. 제가 여쭤볼 테니까 좀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코어 스포츠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최서원이 국내 승마 유망주 훈련시킨다는 목적으로 코어 스포츠 인수해서 현지 박승관 변호사 대표이사로 앉히고 뭐 한국에서 국내 승마 유망주 독일로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코어 플랜 설립했다 이렇게 증인은 그런 목적으로 코어 플랜이 네, 설립된 거는 모릅니다. 그건 모르고 코어 플랜은 정부에 관계된 광고를 만드는 회사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2015년 일인데 2014년 연말에 최수원하고 고영태가 아주 크게 싸워가지고 사이가 대단히 안 좋아진 사이였어요. 근데 어떻게 증인이 보시기에 두 사람 사이 괜찮았습니까? 두 사람 관계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지 그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관계가 괜찮느냐고요. 그때 당시에도 뭐 관계는 뭐 나쁘고 좋고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장과 직원 관계였으니까는. 2015년 7월 23일 날 독일에서 한국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 최순실 고영태 같이 타고 들어오던데. 2015년 7월 23일이요. 네. 저는 2015년 7월 아니, 말일경에 고영태를 만났고요. 오늘은 그 사실은 처음 합니다. 오늘.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영태는 검찰에서 독일에서 대한승마협회 박원호 만났는데 회사 운영에 관한 입장 차이가 있어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조기에 국내 귀국한 후 코어플랜 폐업했다고 진술했던데 네, 맞습니다. 박원호와 뭐 고영태와 어떤 입장 차이가 있었는지 증인이 알고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영태가요.
그러니까 영태는 이거를 잘하면 승마에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다. 올림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원호 원장은 그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얘기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박원호는 그렇게 해서 금메달 못 단다. 네네. 그 2-27항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최선은 이제 독일에서 회사 설립해가지고 고영태를 이제 매니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이제 미국 독일에서 살라고 이제 살기 위해서는 회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증인도 검찰에서 진술하실 때 2015년 8월 11일 독일 간 이유가 독일로 이민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독일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예. 같이 그 사업하면서 그냥 같이 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독일에서 이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나 그 삶의 2014년 2월 달에 4월 달에 2014년 4월 달에 제가 최순실한테 해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제가 원래 증권회사 다니다가 다른 증권사로 이직을 하려고 했던 중간에 그 최순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한 달 만에 이제 해고를 당하죠. 그래서 다른 회사를 이직을 못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1년 몇 개월간에 정말 야인 생활을 해요. 하루에 2-3시간 자는 그런 스케줄로 돈을 벌어요. 그래도 벌어도 4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가지고 있는 채무는 많고 돈은 못 벌고 몸은 힘들고 그래서 이제 독일이라는 데를 이민을 가보자 가볼까 그렇게 생각했던 생각을 겁니다. 해서 예, 예. 넉 달 가까이 있었네요. 예. 자, K스포츠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고영태로부터 언제쯤 들었어요? 2015년 12월 달에 얘기를 듣습니다. 2015년 12월. 예, 그 이력서 요청하면서 그때 얘기를 듣습니다. WK 만들어서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는 언제 들었어요? WK를 만들어서 같이 해보자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네. 최순실 회장이 최순실 씨가 차은병원에서 저한테 그 재단 입사시켜 줬으니까 가서 열심히 잘해라 그러면서 나도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를 만드는데 재단 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일과 시간에 와서 자기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거죠. WK 회사를 설립하는 해서 WK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네. 누구의 아이디어예요? 최순실 아이디어, 고영태 아이디어예요? 당연히 그 부분에서 최순실 아이디어겠죠. 최순실 아이디어다. 네. 왜 설립하려고 그랬을까요? 뭐 설립해서 돈을 벌려고 그랬겠죠. 저는 지금 그 이유를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냥 뭐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조가 플레이그라운드가 미르를 지배하고 나중에 블루케이가 보니까 그렇다는 예, 거죠. 블루케이는 추측이니까 그만합시다. 그거는. 아니 그 2월 달에 최순실 씨가 회의하자고 해서 갔더니 아까 전에 보여주신 WK가 해야 될 일, 재단이 해야 될 일, WK와 재단이 협업해서 해야 될 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판도 또 최순실 판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456 합쳐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WK에 조성민 대표가 있었는데 네. 조성민은 체육과 관련한 사항은 잘 몰라요. 최순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조성민은 체육과 관련한 사항은 잘 몰라서 WK는 고영태가 거의 도맡아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고영태나 아니면 혹시 증인과 같이 이렇게 WK 실질적으로 운영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WK의 그 최순실 씨는 김종 전 문체부 전 2차관으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부 정책이 또 WK 사무실로 내려왔고 그 부분이 또 재단까지 내려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유상영 주식회사 예상 잘 알지요. 예상을 그 만든 거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인 등기부등본 좀 보세요. 이거 좀 켜주세요. 유상영은 증인과 증인과 고영태 한체대 친구고 유상영이 1월 21일 날 이렇게 예상 차려놨습니다. 그렇죠? 예상이 만들어진 거는요.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번에 그 K스포츠 미르 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그 예상이 어떤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때 가서 알았습니다. 유상영은 알았죠. 이 당시에는 유상영이 몰랐죠. 회사를 설립한다는 거는 알았습니다. 설립한다는 건 알았는데 예상이라는 이름을 몰랐다.
예상이라는 이름도 얘기했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제가 독일에서 와서 고영태 사무실에서 잠깐 있을 때 유상영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상을 차린다. 예, 예. 회사를 자기가 만들 것이라고 차리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회사는 저 지도를 보면 알지만 1.25km밖에 안 돼요. 걸어도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 있는 것도 알죠? 그거는 요번에 이 예상이라는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게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3-8, 9, 10, 11, 12 까지 생략하고 유상형이 예상 회사 차린 건 최서원과는 아무 관련 없죠. 왜 관련 없습니다. 예. 예상 차리는 거는 누가 차린 걸까요? 예상형이 먼저 이렇게 유상형이가 먼저 만들겠다고 먼저 이렇게 같이 사업하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아니면 고충이나 고영태가 이렇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유상형을 불러서 여쭤보시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자, 3-15 생략하겠습니다. 3-16 유상형은 진행 사업으로 뉴슬리 활용 스포츠 문화 콘텐츠 기획을 재단 지원 사업으로 또 그 재단 지원 사업으로 가이드러너 리올림픽 응원단계 K스포츠 클럽 설립 이런 거를 기재했는데 유상영이가 아주 그 K스포츠 뭐 이런 아주 관련된 일을 많이 할 계획을 하고 있었네요. 이건 알고 있습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몰랐습니다. 유상영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고영태 박헌영에게 제공하고 사업도 진행하고 서로 회의도 하는 일종의 사업을 공유하는 관계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저는 유상형하고 친하지를 않아가지고요. 잘 모릅니까? 예, 잘 모릅니다. 유상형하고도 제가 재단 들어와서 유상형하고 통화한 게 딱 2번 있었고요. 예. 박헌영이 자신이 기획하는 대부분의 기획안을 유상현, 김수현이 서포트해 주었고 SK건도 유상현, 김수현이 도와주었다고 그러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도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은요 최소원을 이용해 가지고 재단법인 K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K스포츠 관련 사업을 할 생각으로 WK 예상 이런 회사 차려놓고 유상현, 김수현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일을 한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입장이 최순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저희가 뭐 청와대를 어떻게 알아서 청와대를 움직이고 그다음 문체부를 어떻게 알아서 문체부의 정책 사업을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최순실은 직원들을 대할 때 음식점에 놓여져 있는 이쑤시개로 생각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3-26 물어보겠습니다. 박헌영은 K스포츠 직원이에요? WK 직원이에요? 박헌영은 K스포츠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WK는 거의 매일 가서 일을 했죠? 밤늦게까지. 매일같이는 아니고요. 횟수는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영 씨가 매일같이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는 네. 거예요. 매일같이 안 갔어요? 저는 2월 달에 고영태한테 얘기하고 최순실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라고 저는 얘기했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저는 WK 회의와 그다음에 업무 지시 같은 게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WK 직원 아세요? 누구 있는지? WK 직원은 대표 고영태, 전지영 셋이죠? 네, 맞습니다. 그 누가 일을 해요? 거기에? 말씀하셨다시피 3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청와대 문건에 경영 컨설팅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까? 누가 일을 문서를 만들고 이런 기획을 누가 하느냐 이런. 지시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고요. 네, 최순실 씨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서 만들라고 하면 네. 초반에는 박헌영과 저희가 같이 동시에 같이 만들었지만 만들었죠. 둘이. 저는 이제 안 한다고 나오고 주로 박헌영이 문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뭐 다 물어본 거니까 쭉 다 생략했어요. 하여튼 3-34 간단하게 이거 그 WK 사무실에 박헌영 과장 책상까지 있었던 건 알죠? 박헌영 과장의 전용 책상이 아니고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책상이 놓여졌는데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헌영 과장이 거기 책상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남직원이라고 돼 있는 자리에 증인도 가끔 일했죠.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그 남직원이라고 돼 있는 자리에 증인도 가끔 일했죠. 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업무를 봤습니다. 3-43 재단법인 K스포츠에는 정동구 이사장, 김필승 이사, 주종미 이사, 김기청 감사, 정현식 사무총장, 또 증인 강사민, 박주영, 이철영 부장, 박헌영 과장, 장선정 대리 이래 있었죠. 네, 맞습니다.
3-46으로 보겠습니다. 고용태는 K스포츠에서는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죠. 어떤 거요? 고용태는 K스포츠에서는 아무런 직책도 갖지 않고 네, 맞습니다. 있죠. 예. 네. 3-48 K스포츠에서 이렇게 업무 관련 자금 집행 요 누구까지 결제받는가 그런 위임 정결 규정이 있겠죠. 네, 정결 규정은 이사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만들면 원래는 누구 결제 받아야 돼요? 이사장 결제를 받아야 되겠죠. 일부는 이사장님도 있고 일부는 또 총장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정동춘 전 이사장 들어오고 나서 그 이사장까지 결제를 맡게끔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월급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저는 387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380. 증인이 네. 3-60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검찰에서 진술하신 거를 보면은 정동구 이사장은 용역비 그 7억 원, 3억 원, 4억 원 두 건에서 7억 얼마 안 준다 그래서 나가달라고 최순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내보냈다는 거고, 또 김필승 감사하고 정현식 사무총장은 신용카드 450만 원 뭐 쓰고 그래가지고 내보냈고, 근데 정현식은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안 나가가지고 은행 이자가 금리가 좀 싼 은행 놔두고 좀 높은 데 놔두고 싼 데다 예금하고 뭐 이래서 최소원한테 얘기해서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맞습니까? 제가 내보낸 건 아니고요. 그런 사유가 있었다라고 진술한 겁니다. 증인이 그럼 최소원 씨한테 이런 이유로 내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은 맞아요? 제가 먼저 고용태한테 재단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정현식 사무총장이 이러한 부분 그런 걸 이제 고용태한테 얘기했고, 고용태가 이제 최순실한테 얘기했고, 그렇게 이제 진행된 겁니다. 증인은 부장인데 그 임원들을 그렇게 내보내셔서 되겠어요? 제가 내보낸 게 이사 아닙니다. 감사 이렇게 됐는데 제가 내보낸 게 아닙니다. 증인이 내보낸 건 아니라고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최종 결정권자는 최순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